2022년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날씨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오는 2050년엔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기도 했었죠. 이를 위해서 올해 기후정책을 작년 12월 2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해에도 어김없이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와 관련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정부는 일단 2050년 탄소 중립, 다음에 2030년 NDC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서 약 4대 중점 분야의 재정 1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7조 9천억 원, 저탄소 생태계 구축에 8천억 원, 취약산업 계층 지원 등 공정한 탄소 전환에 5천억 원, 녹색금융과 연구개발 등 제도 기반 마련에 약 2조 2천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재정과는 별개로 탄소 배출권 매각 수입 등을 이용을 해서 2조 4천억 원 규모의 기후 대응 기금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기업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게끔 유인책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이 기금 중에서 탄소 중립에 이바지한 업체를 선별을 해서 우대 지원하는 기후 대응 보증 기금을 1조 원 규모로 신설을 하고요. 사회적 채권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이 녹색 채권을 발행할 때 검토비를 기후 대응 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이나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올해 예산에 시범 적용한 데 이어서 2023년에는 정식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중에 연구 용역을 통해 녹색 국채 발행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죠. 이러려면 이제 과감한 투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올해부터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 궁금하거든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과연 이 정도의 투자로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 순탄할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는데 올해가 일단 시작 연도이니까 시작을 해보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자, 올해 정부의 기후정책 즉 중요한 것이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좀 평가해보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가 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됐는데요.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정책계획 혹은 개발 사업에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기후변화 영향평가 대상인 정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행정기관장들은 해당 계획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분석, 평가해야만 합니다. 또 정책계획이나 개발 사업이 국가 비전이나 국제 동향에 부합하는지도 따져야 하고요. 그리고 개발 사업자는 다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될지 또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등을 고려한 이런 분석이라든가 평가를 꼭 해야만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는 환경 영향,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줄이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해왔는데 그런데 정말 완벽하게 지켜졌는지 의아한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 영향 평가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함께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정책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올해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 개선도 추진이 됩니다. 정부는 일단 2030년 NDC가 상향된 만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배출 허용 총량 부분을 포함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또 배출권 거래 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 조성자를 추가하며 증권사의 자기 매매를 허용하는 한편 2025년까지 장내 기후변화 파생 상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산업단지 단위 한국형 RE100
이행 모델을 마련하는 등 KRE100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기업이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인 RE100에 참여를 해서 줄인 탄소 배출량은 내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송 부분의 변화가 좀 필요한데요. 정부는 전기 수소차 보급 목표를 2030년 450만 대로 상향을 하면서 관련 기반시설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비용 지원으로 주유소라든가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를 함께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신재생 에너지 확충도 지금 시급하죠. 올해 정부는 풍력 발전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돕는 풍력 원스톱 샵 도입을 추진하고 주민이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투자금을 지원하고 이익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ESG 경영이 대세인데요. 올해 한국형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업종 규모별로 구체화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은 공공주들에 참여하면 우대하는 방안 등도 실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좀 올해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끝나는 해 정도 가면 창대해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올해가 이민년인데요. 달라지는 기후 정책들 하나하나 또 짚어주셨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